국자를 펴도록 하실까? 아주 완벽한 사기를 치셨어요. 아, 숙제 한 문제 몰라요. 뭐? 몇 페이지? 189페이지에 한 문제, 네, 한 문제. 응? 왜 189? 89요. 깜짝이야. 그까지 없는데. 80번이 누구? 4번? 3번. 어떤 태생하면서 그런데 태엽 딱 보니까 알겠네. 네. 태적 부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태적 부재를 잠깐 한번 잘 살펴볼까? 특징이 뭐지? 점이 딱. 여기가 단층만 하나. 네. 저 위에 단층면 또 있을 거야. 단층이 아니라 저 네. 층리면 하나. 그 위에도 층리면 또 있을 거야. 깔갱이가 있다. 알갱이 있는 거 그 알갱이 잘 봐. 흰색이다. 중요한 특징 아니고. 아래쪽은 굵고 위쪽으로 가면 가늘어진다, 그죠? 그렇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층이다? 점이. 점유층이다, 그지? 그 점유층은 어차피 해저 지형, 그러니까 깊은 바다, 정확하게 대륙대에서 저탕류가 발생할 때 생기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답이 맞고, 아니 왜 옳지 않은 거네? 2번 어쨌든 맞고, 지층의 역전을 구할 수 있지. 네, 굴곡이 아래쪽일 거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역전이 안 됐다. 그다음 저탁암에서 잘 나타나는 태적 구조가 저상류에 생겨서 저탁암이라고 한다. 대륙대에 쌓이는 놈들 얘기랑. 그 다음 태적물의 운반 과정에서 유속이 빨라지긴 대부이고 태저 지진, 저탄류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태적물의 잠깐 여기서 생각해보자. 유속이 빨라지면은 당연히 퇴적이 잘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굵은 게 나중에 쌓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 즉 점점 유속이 빨라지면 반대로 알갱이 크기 커진다. 위험할수록. 그럼 낚일 수도 있잖아요. 낚일 수도 있긴 한데 물이 흐를 때 퇴적되는 건 전형적으로 사층류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헷갈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혼잡하게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층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탕이 난다. 점의 층리 내에선 층리가 없거든요. 다른 데는 다 예쁘게 그림으로 준 게 혼자만 실제 사진을 해줬어요. 밑에서 실제 사진인데? 밑에 얘는 다 구분 가능하잖아요. 보세요. 얘 관하다 싹 다 구분 가능하고 심지어 보세요. 나랑 뒷페이지 7분 나가보세요. 얼마나 구분하기 쉬워요. 7번은 나가. 왜 가능하게 나가요? 네. 어쨌든 나 처음부터 그만큼 잘 보이는구만. 네? 실제 사진도 잘 찍었구나. 아니 네가 잘못한 거야. 그냥 돌덩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맨 처음 보고 왔는데 돌 확대해서 찍은 줄 알았어요. 태적 구조라고 얘기도 잘해놨는데 태적 구조 다른 4개밖에 없잖아. 점이층리, 사층리, 여는 건열. 아무것도 안 보여. 어씨. 진짜 돌덩이 길에서 주는 회색 돌덩이 그거 확대해 놓은 사진 같아요. 전박이 있는 이제. 뭐 떨어졌지? 오케이. 자 마지막 트레비자 크기에 대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생긴 무거운 거. 그러니까 무거운 게 잘 떨어지고 강하게 같은 거 안 떨어지고. 그냥 그림이 좋아.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야. 그림이 좋아. 얼마나 진짜 잘 튀어 다들. 그리고 또 없어요. 넌 8번 같은 거 지문하지 마. 아까 네가 틀린 그 문제랑 같은 놈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질 시대와 환경. 재밌겠다. 여기 기재학원 여기 나오는데요. 응? 여기 뭐가? 기재학원이 있는데요. 부정면이니까 그 부정면의 존재를 알 수 있게 기저여건이야. 즉 얘는 뚫고 나와가지고 말 잘했다. 두 번째 분추상 같은 경우에 이거 뭘 보면 할 수 있냐? 밖에 나온 다음에 깎였던 거지. 두 점이 생겼으니까 즉 깎이면 어쨌든 밖에 나왔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얘는 보다 분출했었겠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의 같은 모양으로 보여도. 자, 어쨌든 요 단어는 꽤 중요하다. 특히나 저기에 지층의 선후관계 다루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메모 주세요. 지금 지층하고 화석하고 하여튼 지질학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는 거지. 그럼 누가 이전인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와우. 대명이 단편이 지층의 지층의 선후관계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알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거 지층의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은 이미 찾은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정합의 의미가 뭐였지? 부당한 음. 나온다. 퇴적되다가 멈췄다가 다시 퇴적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지난 기간이 너무나 엄청나게 길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니까 서로에 따라서 멈추란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생길 수 있는 게 지층이 뒤집어진다라고 했는데 뒤집어졌다 아니다라고 또 알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나 배웠지. 퇴적구조, 점이 증리하고 사 증리하고 하여튼 그건데 그런 지식이 총동원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사의 기본 원리. 지사학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구 사회 지구 역사학. 지구 센터로 역사학. 오늘 어떤 고맹이가 이 교실 안에 감시하고 도망갔어요. 아 그래? 손에 흰색 종이를. 너는 관계없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상은 땅의 역사라는 뜻이다, 그랬지? 근데 땅의 역사라는 게 지층이 쌓이는데 1년에 몇 미리 쌓이면 엄청나게 쌓인 거다. 그게 인간의 수명 동안에 지층이 충분히 쌓이는 걸 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지층이 커다랗게 쌓였다는 건 적어도 몇만 년 단위, 아니 몇억 년 단위가 될 건데 그래서 몇만 년 지난 인간의 건축물이 없어요. 문명이 이룬 게 만 년 전부터지? 네. 인간이 문명을 이룬 게 만 년 정도 전부터라고. 그럼 피라미드 6천년. 기원전 6천년쯤에 만들어졌지. 아니, 기원전 4천년쯤에 만들어졌지. 그거다. 어플할 거 없어. 보고 싶어. 우리가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기원전 500년 근처에 만들어진 그놈의 문명. 그래서 이미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는 고대라고 얘기했었다. 생각해보면 고대 그리스에서 이집트 사이의 거리가 시간 간격이 고대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시간 간격보다 훨씬 길다. 고대 그리스까지 2,500년, 고대 이집트 6,000년 전이야. 네,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잖아.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가. 싫어. 네, 그런데 이거 왜 지상? 이거 누가 그렇게 해? 데벨라인다. 몇억 년이라고 할까? 경우에 따라서 몇십억 년이 될 수도 있다. 제일 오래된 함수는 39억 년 됐다. 어떻게 생겼어요? 응? 변성함이야. 캐나다에 있는 그 위쪽에 마을 근처에서 발견됐어. 저희 집 근처에 40억 년 된 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나도 모른다. 책에 남아있을 거다. 감정해가지고 사실. 사실 거기에 들어있는 광석을 감정하면 되거든. 사실 광석 물질이란 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망가져. 특히 방사선 동위원소의 경우 예를 들어 우라늄 은계지는 꽤나 밝은 게 납으로 바뀌거든. 그럼 우라늄 결정이 들어있었다 치자. 시간이 지나면 얘가 납이 됐겠지. 그럼 이 알갱이 하나 받으면 얘는 대체로 한 덩어리였을 거야, 처음 생길 때. 그럼 이 안에 만약에 납 대 우라늄의 비율이 1대 1이라면 원래는 이만큼 있던 우라늄이 반이 납이 됐다는 뜻이죠. 그럼 우라늄의 반응량을 조사하면 시간을 알 수 있다. 나비가 우라늄이 엄청 조금만 희석하면 안 돼요. 희석이 아니라 그럴까봐 다른 거랑 섞였을까봐 결정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다. 나비랑 우라늄이 희석한다. 가짜를 제조합시다. 그렇지. 천재인데? 40억이 분자. 그렇게 남성 말이겠다고 잘 만들어봐라. 난 안 도와줄 거다. 왜요? 귀찮거든. 엄청. 지구과학의 한 획을 빼앗겼다고요. 그래서 과학에서 증가 하나 한다고 거기에 너무 몰빵하지 않는다. 재현 가능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만든 암석이 나왔다 그러면 주변에서 적어도 비슷한 연령의 암석이 남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주변 한 도시 하나 정도 다 바꿔버릴까? 캐나다에다 던져놓고 쭉. 그 니나 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사가 그 땅의 역사라는 뜻인데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기록을 하지. 그럼 땅의 역사는 누가 기록했을까? 인간 고장 문명이 만 년밖에 안 되는데. 저거
아니야. 당연히 이 역사는 어디에 기록돼 있다? 땅. 땅, 즉 지층에 있다는 그래서 지금 지사, 땅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찾는데 제일 중요한 표현은 지층. 그리고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 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지층의 선관계. 그러니까 지사까지는 지층의 연관해서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냐고 옛날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안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지사는 이거하고 말고 그냥 땅의 역사다. 지층에서 찾기까지 지금. 자, 지사학의 기본은 뭐라고 돼 있냐? 통일 과정의 원리. 지사의 법칙이라고 밑에 쭉 나올 건데 거기에 근본은 뭐냐면 전부 다 이 통일 과정의 원리다. 즉 과거에 누가 살았고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과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 기본적인 원리는 통일 과정이다. 뭔 소리냐고? 과거나 지금이나 물리 법칙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력 방향이 반대였겠어? 아니 옛날에 밀도가 작은 애 밀도가 작은 애 먼저 가라앉았을까? 그 땅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현재는 정반대로 과거에 열쇠라는 거야. 왜냐고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옛날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는 게 통일 과정의 원리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층이 만들어진다 치죠. 그러면 호수 바닥이나 강가에 쌓이겠지? 그 다음 쌓이면 그 위에 또 쌓이겠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쌓였다면 얘가 가장 먼저고 그 위에 얘가 제일 나중이겠지. 즉 간단히 얘기해서 아래층일수록 오래됐던 얘기. 그럼 과거에는 지층 위가 먼저 쌓이고 난 밑이 나중에 쌓였을 리가 없지. 맛있냐? 혼자 먹으니까 뺏어버린다. 뭔데? 왜 혼자 먹는데? 하루 야채인가? 매년 달린 밥도 있을 네 나이에 몇 월쯤 얘기를 하네? 감기라니까. 네. 근데 감기 걸려야 돼요 솔직히. 왜? 내일 총괄 테스트.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감기는 병이 아니야. 증상이지. 증상만 있으면 감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사람들이 증상 보고 감기라고 하는 거다. 근데 엄마가 수학과라서는데 네. 그래서 감기는 어차피 대증 치료밖에 안 돼. 그럼 감기 걸린다고 해서 SG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지. 아픈가 안 아픈가가 중요하지. 이거란 얘기는? 네, 됐어. 그래서 동의 과정의 원리.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다면 현실적으로 뭐가 먼저 했을지 생각만 해놓고 뻔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하라는 몇 가지 원리, 그 지상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파단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 당연히 지층 누중의 원리겠다, 그치? 수평 최적? 2번이었어? 이럴 수가. 지층 누중이 1번이 아니지? 왜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수평 태적의 원리. 이건 따지기 전에 수평이란 게 무슨 뜻인지 봐야 될 건데. 평자는 평탄하다는 뜻이고 수는 뭐게? 수직. 뭐? 수직할 때 수. 수평 수직할 때 그 숫자 똑같은 숫자다. 무슨 수게? 제가 아는 수는 물수밖에 없는데. 근데 물수가 맞아. 네? 물수가 맞다. 응? 잘 생각해요. 이게 중력 방향이라. 그럼 중력이 수직한 방향이 수면이 결정되지. 그 수면하고 평면이니까 수평이라고 하는 거야. 그 수면과 수직이니까 수직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물수예요? 네. 그래서 수평 퇴적의 원리 이런 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뜻이 될 거지. 퇴적이 될 때
큰 경사면이 아니라면 당연히 퇴적 당시에 충격이네. 층리 리면은 수면과 나란하다는 얘기야. 즉 층리면이 그 당시에 수면이랑 나란하게 쌓였을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직으로 쌓일 이유는 당연히 없다는 얘기다. 당연한 얘기야. 자, 그 다음 지층 누중의 법칙. 법칙의 원리야. 법칙은 얘도 법칙이야 그러네. 법칙이야 원리지? 아, 걔는 법칙이야 원리가 안 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다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지상의 법칙을 다 법칙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어쨌든 지층 누중의 법칙이다. 이게 그럼 당연히 얘기니까 갖다 버리시고 얘는 진짜로 기본원리다. 무슨 뜻일 것 같아? 지층은 됐고 누는 뭐고 주는 뭔가? 누는 무슨 뜻이 이게? 누르다. 쳤는데 누적된다는 얘기야. 쌓인다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인다. 그게 저 뒤에 주는 쌓인다는 뜻이고 지층이 누적해서 쌓일 때 법칙이다 라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런 거야. 그냥 단순히 아래쪽이 먼저 퇴적된 거라고. 단 역전이 없으면 역전이 없다, 역전됐다, 즉 위아래가 뒤집어졌다는 누구 보면 알 수 있었더라? 밑에. 응? 밑에. 아니야. 네 가지. 그래 맞아, 그거는 네 가지. 밑에 네 가지. 뭐인지 얘기해봐. 그 네 가지가 사람. 점유층리, 사층리, 가문. 검열, 연신 이런 거였다지. 바람 즉 샤고. 역전의 증거가 없을 때 또 역전이 안 됐다면 당연히 밑에 놈이 먼저 쌓인 거 그 위에 따름이 쌓였겠지. 그래서 이거 기본원리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지층은 전부 다 누중돼 있지. 네. 그러면 누가 위다 누가 아니다 라는 걸 표현하기 포용하기 힘들어. 근데 아래쪽에 왜 된 거라고? 근데 만약 증거가 없는데 지층 약간 이래 평행하는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그건 역전된 거라 뜻이네요. 증거가 없는데 기울었으면은 약간 기울어져. 약간 기울었어요. 역전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지.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역전되는지 아닌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증거. 무언가 증거가 나온다. 이게 잘렸다거나 어딘가에서 잘렸다거나 아니면 틀린 꽂혀있는 방향 같은 거 봐도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칙에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법칙들이 이런 거다라는 얘기고. 자, 3번, 4번은 순서를 바꾸죠. 매우 마음에 안 들어서. 참 책에 근데 지층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네, 그래서 역전되지 않았으면 위쪽이 더 나중, 아래쪽이 처음. 네, 그리고 역전됐으면 당연히 모르지. 그때는 다른 생각해야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얘기한 대로 바꾸자. 네 번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관입의 법칙. 법칙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동의 과정의 원리 때문에 사실 여기 지상의 법칙은 당연한 것들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근데 관입이 뭐더라?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조금 나온 거지? 맞나? 자, 그럼 판단해보자. 지층 쪽에 마그마가 뚫고 나온 관입이 있으면은 지층이 먼저 쌓였을까? 마그마가 먼저 쌓였을까? 먼저 생겼을까? 마그마. 당연히 지층이 먼저 들었죠. 네. 왜냐고?
뚫릴 놈이 있어야 뚫지. 맞잖아. 지층 있어야 지층 뚫고 올라오지. 지층도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올라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관입 한 암석이 나중이란 뜻이다. 그 뜻은 뚫리면 있어야 뚫는다 이 뜻이죠. 되게 간단하다 그죠? 그럼 그 관입을 약간만 더 생각해볼까? 관입한 도중에 포획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죠? 주변에 떨어뜨려가지고 같이 이동한 건데 그럼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래? 포획감이 먼저일까? 관입감이 먼저일까? 그것도 떨어뜨리면 있어야 떨어뜨리죠. 즉 관입감이 더 오래된 거예요. 자,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다른 얘기도 있네. 관입암이 들어올 때는 열에 의한 변성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거 접촉 변성이라고 해요. 열만 받은 거. 즉 주변에 접촉 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얘가 누가 먼저 뚫렸는지 알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위, 아래 전부 다 열에 의한 변성작용이 남아있으니까 변성 반응이 원래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변성 자국이 위쪽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현상이 없는지 의심해봐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관입의 법칙 이 정도까지만 하고 동물권 천의 원리. 네, 이거 법칙이라고 안 하면 너무 무시한 거 같지만 무시해도 돼. 동, 물, 군, 천, 이, 의, 원, 리. 이건 절대로 법칙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진화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단세포 그래서 나중엔 다세포 그런 다음에 하여튼 더 복잡해지지. 몰라? 그래서 처음에는 단세포니까 눈에 안 보이니 한국이 안 보이는데 단세포도 사실은 진핵, 원핵 세포 이렇게 들어가고 점점 복잡해지는 거 단세포 커지고. 자, 요거에 주목을 한 건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 단세포가 진화를 오래, 단세포 생물이 진화 오래 갔게, 사람이 진화를 오래 갔게, 누가 더 오래 시간 동안 진화했을까? 질문 다시. 단세포 생물과 인간 중에 누가 더 오랫동안 진화를 해왔을까? 작은 단세포. 답은 똑같다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진화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했던 상품이 단순하게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드문군 천의의 원리라는 걸 함부로 적용하면 틀린다.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책에서 찾아볼까? 드문군 천의의 원리가 뭐래? 더 복잡한 생물일수록 대체로 늦게 나왔을 진화 과정에서 늦게 튀어나왔을 수 있지. 즉 상대적으로 더 최근 지층이라는 얘기예요. 또는 단순한 생명이 작게 나온 개는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내가 네 번째 무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도 당연히 똑같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외도 없다. 근데 동물원 천의 원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몰라? 네, 그래서 첫 얘기만 들어도 일반적으로는 말이 들어있지? 맞냐? 그게 동그라미 칠까? 일반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이걸 법칙이라고 한다고? 돌아? 미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이 갈수록 지층의 동물학색이 더 복잡하고 진화한 형태로 변한다. 라는 걸 네가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치? 네, 맞아. 아니죠. 지금 동일 과정에서 적용하면은 생물이 지금도 점점 복잡해지고 환경 맞춰서 단순해지는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눈이 있다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있을 리가 없는 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물고기라든가. 네, 그래서 사실 물고기의 불회가 그렇게 해서 발달한 건데 몰라도 나중에 이해할 기회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지층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건 제대로 연구가 됐을 경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다. 근데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법칙 안 했으면 좋겠구만. 딴 거고 위치가 다르구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뚝 떨어져서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네. 부정합의 법칙이다.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내포하고있는 긴 시간적 단절이지. 즉 부정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긴 시간적 단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뭔 뜻이냐면 그냥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게 아니라 민재 지금 졸리는 건 아니겠지? 틀려요. 네, 나? 졸려? 내가 목을 꺾어줄게. 반대로. 할소리.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돌려봤어요. 죽는다 그러면. 자, 긴 시간적인 단절이 있다라는 건 지질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빼고는 다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없는 거 봐요. 응? 뭐라고? 없는 거 있어요. 없어. 아무리 갈라지 감하겠더니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가능하지. 그 사이에 다이 같은 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사실 지구가 녹아다가 다시 붙었던 거야. 재밌겠다. 물론 그런 가상밖에 없겠지만 즉 불가능 빼고 다 있다. 그럼 무덤 모든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얘기는 이 부정화면을 기준으로는 일단 생각하는 거 멈춰야 하는 얘기야. 즉 제일 흔하게 저 사이에 일어난 거는 여기가 지층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다음 퇴적이 멈췄다가 다시 침식되다가 퇴적이 쌓였다가 이전까지 다 깎아먹고 밑에까지 들어왔을 수도 있다. 즉 그 사이 있던 부정합을 더 깎아먹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참 그러니까 결국 부정합 이런 게 발견되면 일단 생각은 멈춰야 된다. 난 얘기지. 그냥 두 번 뒤집어지는 것도 가능해요. 뭐라고? 가능하죠. 뒤집어지고 부정하면 생기고 뒤집어지고 다시 또 부정하면 생기고. 부정합 생기고 뒤집어졌을 수도 있고. 연속으로 양이 다 부정하면 되면 다른 정도 말해야 돼요. 직접 해보자. 원장쌤이 자,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실까? 예를 들어서 지층의 조사를 했는데 말이지. 지층이 이렇게 돼 있다. 오, 좋네. 지층이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수한 결과가 있더란 거지. 굿. 와. 순서대로 나야 되나? 누가 제일 먼저 할까? 보다시피 부정면 두 개 있을 수 있다. 부정에 있으면 생각을 멈추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는 규칙 가지고 다 알아낼 수가 있지. 길을
이게 뭐야? B 자, 일단 단서 역전인가 아닌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연인이다, 그지? 역전될게 안 될게? 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라는 얘기지. 더 위로 확장하고 부정음에서 생명 멈춰야 되니까. 얘는 건열인데 뭔가 이상하다, 그지? 아 네. 여기가 위쪽이라는 얘기야. 물론 부정음만까지만 생각해야 된다. 그 위에는 다른 단서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쌓인 건 누굴까? 이놈보다 얘가 더 오래됐을 거 아니야. 근데 밑에서 역전 증거가 없으니까 아래쪽이 먼저겠지. 따라서 이 중에서 제일 먼저는 A다. 그 다음 쌓인 건 B겠지. 그 다음에 C인가? 부정합이 있으니까 생각 멈춰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보니까 요놈의 두 층 평행하게 쌓인 것 같지만 이상한 놈이 있었다, 그죠? 그럼 어디가 아래냐면 여기가 아래다. C보다. 그러니까 그 다음 C보다 D가 더 먼저 나중에 처음 뭐 하여튼 이런 단가 알수 있지. 그런 다음엔 C. 그 다음 1가? G G. 왜? 아마 또 다 뚫고 올라갔을 텐데 위에 잘랐다 그랬지? 같이 잘랐지? 그럼 결국 E가 생기기 전에 E에서 멈췄다가 아니라 G가 먼저 생기고 침식이 된 다음에 그 다음 E, F 순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딴 걸 판단하려고 건을 배웠고 연을 배운 거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뒤집어졌다는 건 아니고 사실 뒤집을 때 같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사실 두 번 뒤집어졌다는 뜻이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알려진 법칙들을 찾으면은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이다라는 걸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배우는 이 지사학의 기본 법칙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상당히 많았잖아. 연습을 잠깐 문제나 잠깐 설명해볼까? 우와 105페이지에 1번. 우와. 자, 그래서 역시나 이직에서의 지지의 사건의 순서 밀 어쩌고 수고라고 한다, 그죠? 단층도 있고 난리가 났네. 이야 부정합도 보인다, 그죠? D하고 E 사이에. 그리고 누가 봐도 단층이 생긴 다음에 Q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마 제일 나중에 Q가 그 다음에 단층일 거고. 그럼 이 중에서 그럼 제일 오래된 건 일단 이걸 비교해야 되겠네. 양쪽 단층 기준으로 관이는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관이 두 번 있었는데 자 이거 지층 쌓인 순서로만 보면은 당연하게 퇴적함이 쌓였을 건데 똑같은 B가 양쪽에 있다, 그죠? 그리고 잘 보면 B보다 아래쪽에 A가 있네. 따라서 퇴적 측으로 따지면 A가 제일 먼저 거라. 그 다음에 B겠지? 그 다음 C겠지? 그 다음 D가 쌓였겠지? 그 다음 스국작용이 일어났을 거고 그런 다음에 화성화 관입이 있었을 때가 이쯤일 텐데 네, 이쯤에서 화성이 관입한 다음에 단층이 다음에 부정합이 생겼다, 그죠? 맞나? 그래서 부정합 X'이 생긴 다음에 퇴적이 연속으로 되니까 그 다음에 E고 그 다음 F고 그 다음 G고 그런 다음에 단층이 빡 갈라졌다, 그죠? 그래서 B까지 같이 잘린 거다. 지금까지 싸그리 우선 다 잘렸지. 그리고 그 단층이 덮으면서 올라온 게 관입이니까 결국 Q가 맨 마지막이라는 얘기고. 와 이번에도 그런 거 있다, 그지? 와 근데 이거 한판 문제고 진짜 문제를 자주 나온 거에서 봐야지. 오케이. 그래서 3번, 4번 몇 개 안 됐나요? 그 다음 2번, 3번 많다. 6번, 7번 우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지구가 지금 배운 거에 거의 꽂히다라고 봐도 되는 게 앞에 들어서 지사의 법칙이었는데 수적 부정을 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로 열심히 문제 알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 넘어가자 일단. 자, 그럼 그 다음 지질연대의 측정. 우와, 서울 넘어라.
오케이. 그러면 네가 질문했던 그놈의 얼마나 오래된지 어떻게 알아요?에 대한 답은 이거다. 지질면을 특정. 첫 번째 카테고리는 상대 연령과 지층 대비. 네, 그래서 상대 연령이 먼저 나와. 오케이, 상대 연령. 상대 연령 이런 거 사람으로 따지면은 누가 나이가 많냐는 거다. 관심사 몇 살 많냐가 아니야.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지. 상대 연령도 마찬가지다. 상대 연령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지사의 법칙으로 알아낸 단순한 지층의 선후 관계만 얘기했나? 또는 사실 지사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건 상대 연령뿐이라는 얘기다. 누가 먼저지 누가 나중인지. 그럼 뭘 알 수 없다는 뜻이래. 얼마나 오래됐나라는 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부정한 법칙의 시간적 단적의 기가 배치 얼마라고는 얘기 못한다 그죠? 좀 지층이 쌓이는데 얼마니까 이거 몇 년 전이다 라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상대 연령 책임과 잠깐 볼까? 단순한 상대적인 상호관계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건 뭘 가지고 알 수 있냐? 지층 주중의 보통 그래서 어쨌든 앞에 배웠던 지상의 법칙 가지고 상대연령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즉 지상의 법칙은 상대연령 알아내려고 하는 거다. 자, 그다음 지층 대비. 는 제목만 쓰고 책으로 보자. 이 지층 대비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이상하게 퇴적투적 많고 성을 복잡한 게 봐서 알겠지만 지층이라고 하면 그냥 얌전하게 쌓이는 게 아니다. 지각 변동을 겪고 스쿼트 같은 걸 겪고 관입도 일어나고 가끔가는 퇴적이 한 군데서 되는데 한 군데서 안 일어나고 그런다. 우리 왜 다들 줄고 있을까요? 한 번 더 주면 까만색으로 찍는다. 지금 플라스틱으로 다행이죠. 뭐라고? 2분 30초 동안 걷다 볼래? 한 바퀴 돌고 와 빨리. 아니야, 안 괜찮아. 정규직한테 빨리. 아니 여보야, 문 열고 나가서 돌고 오라고. 도저. 네, 그거 좋아요. 여기에서 쭉 한 바퀴 돌고 3층 내려갔다가 3층에서 한 바퀴 돌고 올라. 한 바퀴 돌고 잡담 하러 올게요. 아니야, 잡담 안 돼. 시간 2분 30초만 준다. 아니 4분까지 와.
이제 40분 됐는데. 되게 빨리. 쌤한테 얼음 줘도 되냐 물을 몇 가지요? 응? 얼음 줘도 되냐 물을 몇 가지요? 그걸 때가 달라고? 네. 아니면 얼음 훔치게 가서 득세 보이는데. 들어가서 얼음 훔치게 이걸. 아니 나 얼음 나와 같이 먹어. 얼음 안 했네 나는 거 살아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지층 대비라고 하면 퇴적 그러니까 지층이 얌전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고 어딘가에서 쌓이다 말았다 하고 어딘가에서 찌그러지고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데 대비하겠다는 건 비교하겠다는 뜻이죠. 맞나? 비교하면 불행이. 꼭점은 뭐냐면은 멀리 떨어진 지층 사이에 한국에서 그냥 지사의 법칙 쓰면 되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어떻게 비교할 건데? 뚫고더라 반대편. 뭐? 시금치가 조금 먹으면 가능해. 멀리 떨어진 지층 사이에 상대 영향이 누가 먼저냐? 라는 거지. 어디가? 우리나라에서는 응? 주- 다 달라. 어 우리나라도 저기 뭐야? 강원도 쪽은 중생대 또는 고생대 있던 지역이고 경남권은 신생대 세생대죠. 신생대가 더 늦었죠. 네, 최근이니까. 자, 그래서 멀리 떨어진 지층 사이에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비교한다는 게 이런 게 있네. 암석의 성분 조직, 색, 퇴적 구조 같은 걸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더 많은 테크닉이 이용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암상에 의한 대비를 먼저 볼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맨 마지막이다. 중간쯤에 특징이 뚜렷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넓은 지역에서 생성된 지층이 이용한다고. 뭐냐고? 짧은 시간에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그건 알아보기 쉽다는 얘기야. 뭘 얘기한 거냐면은 운석이 축돌했다. 지구에. 그때 그 운석이 좀 커가지고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킨 거 같아. 당연히 중대로 공룡 멸망 얘기한 거다. 그런데 그 운석의 지표에 포함될 리가 없는 이리듐이라는 광물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층하고 달리 얘가 이놈이다. 그 운석 충돌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이거 동일한 시간에 일어났겠네. 똑같은 운석 때문에 생겼으니까. 그럼 그게 같은 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딴 게 누가 더 먼저고 누가 나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암상형 대비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암상형 대비에 잘 쓰이는 더 위에 있네. 응해암이 뭐였더라? 뭐였지? 화산재 쌓인 거. 운석 충돌도 마찬가지로 응해암층이다. 그래서 이 응해암층은 사실 종류, 그 암석 성분 같은 경우는 같은 화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지금도 백두산에서 폭발한 퇴적물이 홋카이도에 쌓였다라고 하면 연구할 수 있는 이유다. 네. 그래서 이 응해암층이 사실 제일 대표적이고 나머지 석회암은 석탄층 같은 것도 비슷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고 석회암은 거의 대부분 유기질 석회암, 즉 생물의 화석이거든. 그래서 똑같은 체정암 같아 보여도 살던 생물에 따라서 성분이 다르다. 구조는 그런 게 다 달라. 그럼 그거 똑같이 나타나면 같은 시대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석탄층은 패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징이 뚜렷하고 넓은 지역이 있으면은 이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도 발견 저기서도 발견 그리고 특징은 똑같으니까 같은 지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열쇠층 또는 검층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원리가 밑에 있다고 그러지? 가나다라 지역은 전부 다 다른 지역인데 같은 응해암층이 이렇게 있다 치잖아. 그러면 가의 응해암층이나 나의 응해암층이 같은 층이니까 그 위에 쌓인 게 나중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잘 보면 순서가 좀 다를 거야. 가나다라. 그지?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어 가무라 같은 경우에 응해암층 바로 위에 쌓이는 층이 다르지?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 네가 같은 지역이 같은 시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라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뭐야 자료들은 응양층 위에 3이 쌓여야 되는데 라에서는 왜 3이 안 쌓였을까? 얘는 환경이 달랐다는 얘기다. 그치? 구체적인 퇴적이 안 되는 육지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부정합층이 생긴 걸 수도 있다. 평행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 육지에서는 저기 안 생겨요. 육지에서는 퇴적이 안 되지. 운반되는 놈이 없는데. 퇴적은 대체로 물속이야. 그럼 잘났다. 육상 퇴적 환경 배운 적이 있는데 문제 틀린 것 같던데. 얘가 삼각주가 육상 퇴적 환경이라고 답에 적어놓던 것 같은데 테스트에. 잘났다. 아니에요? 아니 그 육상 상황 애매하잖아요. 육상 퇴적 환경 아는데 왜 강에 있는 섬. 맞다. 강, 호수는 육상 퇴적 환경 맞다. 네. 또 근데 왜 틀렸어요? 왜 안? 삼각주가 아니니까. 생각가 뭐예요? 삼각주가 육상이냐? 바다. 또 아니지. 보세요. 사이 섬이 있잖아요. 육상과 바다 사이니까 뭐라고 하더라? 섬. 연안 퇴적 환경이라고 하지 않나? 몰라요. 저 섬이 그냥 섬대. 그러니까 강하게 무슨 어이씨 시험 뭐예요? 기간이냐? 뭐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너 시험 기간 전에 불필 붙이고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 누르는데 나가요. 어디가 찍은데? 뭐예요 갑자기? 왜 날아가요? 네 볼펜이 나간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더 뒤에 더 뒤에 그래 거기 의자 옆에. 뭐예요? 아니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끼 날아가요.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 균열이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균열은 아마도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눌러보니까 있네. 사라지지. 왜 날아가요? 갈라졌네. 갈라졌을 톱니로 버티고 있는 그놈의 틈새 이상으로 변형이 일어나면 쉽게 튕겨나가지. 그럼 이제 이거 못 써요? 아니, 그 갈라진 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 더 쓸 수 있다. 왜 아까는 지금 잘 됐는데 근데 왜 아까 갑자기 날아갔을까요? 냄들아. 환경이 잘 자, 어쨌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더 확실한 게 화석이란 대비겠지? 특히나 뒤에 배우 표준 화석이라는 걸 이용하면 된다. 표준 화석은 짧은 시대만 번성하던 감놈들이거든. 짧은 시대에 번성했다면 아무데나 다 찾아진다는 뜻. 같다는 건 그 지칭 아니면 딴 데서 나타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이 아닐까? 화석 대부분? 얘들 한번 생각해보자. 중생대의 대표 화석은 암모나이트 바다라면 네. 걔는 계속 살았잖아요. 멸종하기 전. 온도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살았잖아요. 그렇지. 그니까 그게 짧지 이건 않잖아요. 응? 짧지가 않잖아요. 짧지.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인데 적어도 중생대를 알 수 있잖아. 그것도 더 놀라운 거 중생대는 몇 학년인데 암모나이트라고 지마 안 했겠나? 그래서 특정 시기에 그 종 레벨에서는 똑같지만 아중 레벨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많이 다르다. 네. 근데 뭐? 쌤 마치의 기준이 뭐예요? 몇 걸음 기준이에요? 뭐가? 걸음수가 평소 몇 걸음 기준으로 해놔요? 마치 걸음수 최대 다 채웠을 때 만보해놓죠. 만보해놓죠. 근데 쌤 그 정도로 어렸을 정도 오늘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셨어요. 자, 커피가 타고. 그러니까 화석이란 대비 다시 특정한 시대에서 살았던 화석에 관련된 큰 번호만의 동일한 지층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느 지층이 누구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두 번째는 아까보다 훨씬 복잡하네. 그 사이 투자감도 복잡하고. 어쨌거나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암산이랑 대비가 됐든 화성이랑 대비가 됐든 지층 대비가 이루어지면 멀리 떨어진 지층 사이에도 선호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까지는 상대 연령. 왜 상대 연령이라고 하냐면은 정확하게 몇 년 전이다라는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다른 얘기가 되지. 절대 아니야.
대충 얘기하자면 상대연령은 누가 더 나이가 많다, 적다만 얘기한다면 절대연령은 누가 나이가 몇 살 많다 또는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몇 년 전, 몇억 년 전 그딴 식으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당연히 절대연령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단위가 왜 없나? 방사선 동위원소. 단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고? 뭐가? 단위가 다 억년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기본 만년도 1억, 돼. 네. 만년도 돼. 100년 넘나요? 너무 짧은데? 근데 100년 전이면 기록 뒤지면 역사 뒤지고 보면 되잖아. 왜 굳이 지층을 뒤지려고 그래? 자, 그래서 여기서 방사선 동위 원소 를 먼저 보자. 방사선 있어.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 원소 중에 잘 꽂아지는 거. 알아서 스스로 방사선 붕괴를 하는 놈들을 얘기한다. 근데 그 방사선 붕괴라고 하는 게 확률에 의해서 벌어지니까 당연하게 특정 비율로 얼마나 붕괴한다라고 한다면은 얘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원래의 반만 남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요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핵이 알아서 깨지는 거라 그냥 맨날 반만 남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아요. 더 길게 얘기하기 전에 요거 원래 양의 반만 남는데 걸리는 시간이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감기라고 한다. 보통 라지 t 즉 스몰 t라고 했어요. 네, 방사선 동위원소 그래서 반만 남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건데 그럼 이 반감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찾고자는 모원소와 자원소라는 게 있다 그지? 간단히 얘기해 줄게. 그 모원소는 원래 원소, 자원소는 방사선 붕괴의 결과 생기는 원소를 얘기한다. 아까 우라늄 기억나냐? 네. 우라늄은 불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알아서 붕괴한다. 그렇게 붕괴한 결과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납이라고 했다, 그죠? 그럼 그때 우라늄이 모원소고 납이 자원소다. 그럼 아까처럼 결정 하나 딱 떼는데 만약에 모원소하고 자원소의 비율이 반반이었으면은 반감기가 몇 번째 된다는 뜻이게? 모원소하고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다. 그럼 모원소의 양이 반으로 줄었다는 뜻이 될 거 아니야? 네. 전체 중에 모원소니까. 그러니까 반감기가 몇 번째 난 거죠? 그럼 반감기 두 번째 나면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게? 4분의 1. 아니지. 1대 3이지. 4분의 1대, 그 4분의 1만 남으니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4분의 1대 4분의 3. 1대 4 아니에요? 1대 3이지? 그런데 1대 4는 안 되네. 네. 자, 그럼 반감기 한 번 더 지나면 얼마의 양이 남았을까? 1대 7. 남은 양. 원래 한 번 지나면 2분의 1, 두 번 지나면 4분의 1, 세 번 지나면 8분의 1. 네 번 지나면 16분의 1. 오케이. 그럼 반감기 세 번 지났을 때 모원소 자원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될까? 8분의 1 남았지. 그렇지. 1대 7이 되지. 그럼 이런 비율을 주소하면 당연하게 얼마나 지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식은 무시하고 밑에 있는 거 잠깐 볼까? 모원수가 우라늄, 자원수가 납일 때 반감기는 4.7원이 그 얘기는 우라늄하고 납의 비율을 재면은 몇십억 년 단위는 쉽게 잴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뒤에 효과적인 연대 결정 범위가 나온다. 100만 년에서 46억 년, 그러니까 지구 전체 역사를 다룰 때 꽤 유명하다. 꽤 잘 쓸 수 있다. 그 다음 뒤에 포함 광고는 몰라도 된다. 나도 모르거든. 근데 지르푼인 건 알아더라. 주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지층 따질 때 지르푼 가지고 장난치거든. 왜냐고 우라늄 들었거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라늄
또 다르게 분개해가지고 또 좀 약간 다른 게 나오는데 이건 또 반감기가 달라 그죠? 근데 그래도 몇십억 년 단위니까 마찬가지 지구 전체 역사를 다룰 수가 있다. 그 다음 탄륨이 나비되는 거, 토륨이 나비되는 거. 토륨도 우라늄보다 먼저 보는 거 1클 건데 이거 1 작은가? 1 작다 그래. 어쨌거나 얘도 방사선 분계 원소, 동위 원소. 그런데 반감기가 엄청 길지? 지구 역사가 고작 46억 년 정도 되는 걸 알면 사실 이 토륨, 이 동위원소 나부로 바뀐 거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건 사실 우라늄보다는 약간 더 오차가 크거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써볼 수 있다. 즉 반감기가 긴 시간을 측정하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다. 그 다음 밑에 칼륨, 루비듐은 일단 생각하자. 적당한 단위이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정반대쪽에 있는 탄소구죠. 탄소가 원래 생기는 것도 꽤 재밌긴 한데 어쨌든 탄소가 질소로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탄소가 질소로 바뀐 반감기는 아까가 완전 다르다 그지? 5730년. 자, 그래서 보통은 지질시대, 그러니까 중생대 고생대처럼 몇억 년쯤 전쯤에 살던 애들은 보통 저 위에는 우라늄 가지고 꽤 많거든. 우라늄 가지고 연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역사시대 유물, 예를 들어 아두왕 전설에 그 유물이 맞는지 아니면 뭐 예수 모양 나타나는 첨표대기가 기원 때, 그러니까 1세기 때 1세기 때 유물이 맞는지 이런 거 찾을 때는 당연히 우라늄 가지고 측정이 되겠냐? 안 되겠지? 그럴 때는 당연히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쓰는 거다. 자, 그럼 저기에 반감기도 잠깐 보실까?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 N0가 원래형이라고 하죠. N은 전제형이라고 하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원래량 대비 현재량이 2분의 1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 이게? N은 2 곱하기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 한 번. 한 번 지났다는 뜻이다 그죠? 맞아. 라지 T는 반감기라고 하죠. 그 다음 스몰 T는 지난 시간. 즉 언제 전이냐는 거지. T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거든. 자, 그럼 반감기가 2번 지나면은 당연히 얘는 이거 제곱되겠다 그죠? 또 준다. 아니요. 줄었는데 진짜인데. 자, 그래서 얘들 관계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당연히 반감기가 한 번째는 T분의 라지 T 거고 두 번째는 라지 T분의 2T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화시켰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즉 원래량분의 현재량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났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걸 책에 있는 19가지로 만들면 단순하게 n마다 현재량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 남은 양은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라지 t분의 스몰 t가 식이 나오게 되는 이것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와 볼까? 지금 목적이 스몰 t, 즉 지난 시간 측정하는 거죠. 이놈의 식에서 스몰 t 어떻게 보면 돼 이게? N은 뭐해서? 그렇지, 로그 씌우면 된다 그죠? 그럼 라지 t는 스몰 t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양쪽에 로그 씌워질 거다 그죠? 그럼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닌데 이걸 로그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이 차이는 없어요. 응? 어차피 딱이 차이 없잖아요. 앞으로 간단한 한 줄 정도를 줄이겠구만. 자, 그래서 절대능력 측정의 원리, 뭐긴 뭐냐? 그 특정 원소, 그 광물 안에, 광물 알갱이 안에 모원소하고 자원소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면 방금 그 식 가지고 전치는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끝. 밑에 나오는 저 원소 비율은 전 분명히 16개일 거야. 이 정도라면. 맞네, 16개겠네.
자, 그래서 모원수하고 장수 특정 광물 안에 같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안에 모원수와 장수 비율을 알면 광각이 몇 번 지났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 절대인의 측정치 유의사항 이거 나오네. 이것도 그냥 이거 넘어가자. 방사능원소가 함유한 광물은 모든 종류의 암석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방사능 동면에서 구한 절대능력은 모든 암석의 생성 시기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뭐? 그렇지. 광물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낸다라는 거지. 근데 퇴적암 같은 데서는 광물이 여러 개 섞일 수 있지. 그 퇴적암이 변성받은 광물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네, 그래서 절대는 퇴적 시기의 상한선, 그러니까 결정이 생길 때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 시기에 암석이 생겼다는 볼 수 없다고. 물론 어차피 별로 차이는 안 날 거야. 몇 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야. 몇 억년? 수명이 짧잖아. 제발. 잠깐 부활의 100번은. 그래, 그럼 더 줄이자. 화성음에서 찾으면 돼. 화성은 거의 동시에 알갱이가 생겼을 테니까. 아, 화성은 그 뭐야? 화석이 없어. 망했네. 괜찮아. 암색의 연료 맞추지 않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절대인의 측정의 활용이라고 모두 다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먼 시기가 됐든 가까운 시기가 됐든 절대인을 측정해가지고 확실하게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잠깐 고고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감기가 짧으면은 짧은 시간 동안 꽤 정확한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앞에 나왔던 자료 중에 반감기가 제일 짧은 게 누구였지? 한 5,700년 정도 되는 탄소 맞나? 맞냐?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자고 탄소, 동요소, 연대 측정.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고구려, 백개, 심자 뭐 이런 나라들. 어? 고구마 100개 심자 아니야? 삼국시대? 심장이. 응? 왜 많이 뭔가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고구마 100개 심자. 맨 마지막은 뭐예요? 고구마 100개 심자고 아, 이름이 틀렸나? 네, 많이 들렸어요. 삼국시대 고구마 100개 심자 아니야? 아니요. 그 삼국시대가 한 2000년 정도 전이다, 그죠? 맞냐? 전 역사 못해요. 제 역사 공부는 사람을. 아니 생각해봐. 고구려가 큰 게 한 나라의 마지막 뭐 1억 년 안에 난란도는 깨면서 시작됐잖아. 1억 년 안에 뭐 많이 가졌겠죠, 저야. 그 삼국지가 267년에서 3일 아니 뭐야 190 몇 년? 196년에서 237년 정도 사이 중국의 삼국시대였잖아. 미초고 그게 끝나고 나서 난란군이 설치됐으니까 대략 300년 정도의 고구려 100개의 심자. 어제 정도 되겠네. 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상대 연령이다. 절대 연령 하나 가지고 상대 연령 사건 가지고 비교할 수 있지. 중국과 우리나라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 한나라 멸망. 응? 한 사람이 멸망한 거예요. 왜 한국 잘 생각해봐. 중국 놈들이 지들이 무슨 민족이라고 하는지. 한쪽. 그 한이 그 한나라잖아. 그래서 중국 놈들한테는 한나라라고 하는 게 최초의 중국의 나라로 인식이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 나라 좀 이상했잖아. 그 나라. 네, 어쨌든 뭐 나름대로 새로 판다고 컸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비슷한 영향을 미쳤겠지. 난란군 설치한다거나. 네, 어쨌든 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 전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2000년 전 그 삼국시대 때 어떤 유물이 나무 깎아서 나왔다 치자. 그럼 대충 2000년 지났다는 뜻이지. 그럼 반감기는 반까지는 안 지났고 같은 반감기에 반년 정도는 지났을 거고 됐죠? 그럼 모원수 자원수의 비율이 모원수가 훨씬 많겠지? 일단 4분의 3 정도? 네. 자원수는 4분의 1 정도 생리가 말까요 정도보다. 그럼 그걸 보고도 당연히 몇 년 지났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다. 뭐 10년, 100년 이 정도 분석하는데 1대 3 이 정도는 분석의 정확도가 꽤 높다는 얘기다. 자, 그럼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놈이겠죠? 얘는 반감이 5,000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지구에 원래 있던 물질이 아니다. 그럼 어떨 때 생기냐면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 대기에 돌아다니는 탄소가 아닌 질소입니다. 얘가 우주에서 나오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받으면은 탄소 14자리가 탄소 14자리가 바뀐다. 구체적으로는 양성자는 중성자로 바뀌는 거다. 그럼 얘는 불안정한 상태인 건데 얘 방광이 짧으니까 그냥 놔두면 없어지긴 해. 그런데 당연히 얘가 광합성에 쓰여가지고 생물의 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도저하다. 반감기에 네. 자, 그래서 다시 우주에서 나온 방사선에서 생긴 탄소도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식물이잖아. 그 사람을 뜯어먹으면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다. 즉 광합성이나 호흡을 한다라는 건들은 사실 대기 중에 탄소 12대 C14의 비율이 생물체의 C12대 C14의 비율이랑 똑같을 거란 얘기지.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제가 죽으면 식물이 죽으면 더 이상 광합성 할 수 있나? 없지. 그때는 이제 C12는 그대로 있는데 C13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결국 반감기를 조사한다라는 건 그 생물체 내 C12대 C14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은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검사기도 C13이랑 C14로 되어 있어요. C13은 좀 불안하고 양이 적어서 별로다. C12랑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지. 즉 얘나 지금이나 만약에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의 양이 거의 비슷했다면 C12대 C14의 비율은 얘나 지금이랑 똑같을 거야. 태양 8. 그러니까 죽은 생명체 내에 있는 C12대 C14의 비율을 비교하면은 반감기가 얼마 지났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자, 그럼 그 C14 탄소 동위원소 여자 측정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 생물이어야 된다. 생물이어야 이게 비교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돌 깎아가지고 만든 돌도끼의 상대 연료 같은 걸 탄소 동위원소 연자 측정법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단 화석이나 아니면 나무 깎은 많은 곡괭이, 그 나무도 그 근처에 살았을 테니까 정도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고학에서는 탄소 동위원소를 많이 쓴다 라는 얘기다. 물론 지질학에서는 관점 없는 얘기다. 고고학은 어디까지 역사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로 넘어가실까? 뭐 지질시대도 얘기도 안 하고 좀 그만 졸아라. 오늘의 인생이 눈 보자마자 졸고 있냐? 오늘은? 몰라. 인생이 피곤해요. 새벽 1시까지 벌레와 사투를 벌였더니 다시 새벽 1시까지 뭐라고? 벌레랑 싸웠어요. 야, 쌀 게 없어. 벌레랑 싸우냐? 아니 벌레 놈이 자식. 알겠어. 나는 벌레가 이겼다 이걸래. 아니에요. 벌레가 쫄아서 숨었어요. 좁았다는 뜻이네. 아니에요. 졌네. 쫄아서 베란다에 숨어서 제가 어제 안 나오나 보자고 이제 가둬버렸어요. 알겠어. 어쨌든 못 잡았네. 쫄아서 숨은 거예요. 아니야. 네가 포기한 거야. 쫄린 거예요. 새벽 1시까지 싸웠다고요. 벌레는 근데 안 보이면 벌레는 죽을 때 되면 죽기 전에 알 까고 죽는다는데. 어쨌든 요즘 날씨가 좀 애매하긴 해, 그치? 그래. 그래서 나도 어제 밤에 자다가 깨다가 자주 했다.
왜요? 뭔가 이상해서 찝찝해서. 전 하나 못 깼어요. 알겠어. 제 힘들 줄 없어요. 알바 아니겠어. 그때 깼으면 학원 안 맞겠죠. 자고 있었겠지. 자, 그러면 계속 볼까? 지지시대 환경과 생물. 몇 번이야? 3. 큰일 났다. 왜요? 숙제 못 내겠다. 나이스. 빨리 하자. 나이스. 못 나갔는데. 나이스 종합지 진짜. 지지시대 환경과 생물. 잘랐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럼 시험이라도 안 내주세요. 네, 지지시대 지층에 3관계 만들고 문제 충분히 낼 수 있다. 시험만 안 내주면 돼요. 저. 네. 자, 그래서 지지시대라는 게 뭐냐면 지층과 화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시대를 지지시대라고 한다. 재밌네. 그러니까 인간이 역사에 기록한 게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00년 이전은 어쩔 수 없이 지층만 뒤져야 된다고 하죠. 네. 안내전 사실은 그 이후에도 지층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지시대는 언제라고 보냐면 4, 5년. 네. 지구가 생긴 게 72억 년 전인데 왜 46억 년? 지금 뭐 72억 년에 생겨? 네, 생겼어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구가 생긴 전쟁부터잖아요. 저거 그냥 뭐라고? 왜 굳이 저걸 그냥 전체만 지구가 살아있는 한 전부 지지시다. 그게 사실은 네. 지층이 처음 생긴 게 39억 년이라고 했죠. 왜? 그럼 사실 그래서 원래 정의는 뭐였냐면 지층이 생기기 시작한 39억 년부터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1만 년 전까지라고 지지세가 정의된 적이 있었다. 네. 근데요. 그런데 하데스 이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지시대를 통해서 지층이 생기기 직전 전에도 지구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태양이라거나 화성은 그 행성이 충돌한 적이 있었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무 속도 없으면서. 달이죠. 그때 지구에서 튀어나온 파편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달이거든. 달 어떻게 했어요? 응? 저는 달과 샘플 받아왔어요. 지금 달의 크기하고 달까지 거리라는 거하고 지구 움직임, 달의 움직임 보면 지구하고 달의 상대적인 질량을 알 수 있거든. 그럼 크게 알고 있으니까 밀도를 알 수 있지. 그때 밀도가 미친 듯이 작아. 너무 작아. 문제.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니까 지구랑 예전에 다른 행성이 충돌할 때 무거운 거 지구 쪽으로 옮겨오고 가벼운 게 튀어나와서 달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거든. 설이죠. 설이지, 당연히.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설이 제일 적합한가 하는 것 뿐이다. 일단 팩트는 다른 태양계 내에 지구형 행성이나 지구형 행성의 위성들 중에 밀도가 미치듯이 작다. 그럼 저희도 지금부터 지구 쪼개가지고 달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충돌시켜. 그럼 달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 정도로 지구의 물질이 달 궤도 정도까지 튀어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주 쓰레기가 있으니까. 지구는 무사해도 지구 표면이 무사하지 않다는 뜻이지. 제 상관 아니에요. 그렇지. 아까는 건 지구를 아주 조금 바꾸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구 입장에서 아주 작은 변화지.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 지구 온난화고 그런 것들 사실 지구한테는 별 문제가 아니잖아. 요거 지지시대를 배우면 알겠지만은 중생 때 같은 경우 평균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다. 지금 현재 평균은 17도다. 어떻게 사는 거지? 에어컨 맨날 18도 맞춰주면 원장쌤은 절대 못 살아남을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얼어 죽지 않을까? 자, 어쨌든 볼까? 표준 화성과 시상 화성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화성의 생성은 그냥 대충 보자. 화성의 생성, 화성이 뭔가 라는 건데 신경 써야 되겠다. 어디서 봐? 뭐라고 돼 있냐? 화성의 생성. 화성의 생성. 시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닌데 다시 읽어라. 시체 아니다. 유해. 그래, 유해. 차이가 뭐예요? 뭐라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 근데 왜요? 근데 니 그거 하나만 얘기했거든. 고생물의 유체 고생물의 유해뿐이냐? 과거 지질 시대에서 썼던 어? 아니 설명은 그냥 이게 퇴적물 학교 지생물이 왜 오랜 시간 지나면 이래 되는데 고생물 안 돼요? 퇴적물 학교 응. 그 생물이 고생물이잖아. 유해라고 돼 있구나. 미친 분거 아니야? 왜요? 그냥 그러니까 시체가 오랜 시간 지나면 퍼져 보이는 자,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퇴적물에 섞여가지고 지층 속에 남은 거다. 간다. 첫 번째, 유해가 남는 경우도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 흔적이지. 그 생물 껍데기 또는 조직의 일부에 흔적이 남는 거다. 유엔 그래서 혹시 여기 몰던 캐스트 얘기 나오나? 몰던 캐스턴 네. 그 다음 사실은 화석이 중요한 이유가 뭐게? 그냥 뼈다귀 나와서 신기하다? 네 전혀. 옛날 생물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 라는 거 포함해서 과학 전 시간에서 전시할 수 있다. 그래서 셀프 할수 있다. 아이고! 이걸 통해서 당연히 과거에 대한 아니야.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다.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흔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뼈다귀보다 걔가 생활했던 흔적이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룡 화석이 중요할까? 공룡 똥이 중요할까? 공룡 뼈다구가 제일 중요하죠. 똥이 중요하지. 돈으로. 왜? 뼈다귀는 보면은 지금 생물에 비슷한 걸 유추만 할 수 있잖아. 근데 똥 화석이 같이 발견됐다? 그럼 걔가 뭐 처먹었는지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룡 똥은 안 팔려. 공룡 화석은 뼈다귀만 팔려. 아니? 아무튼 돈을 공룡 속에 남아있는 박물관에 더 비싸게 팔릴 뼈를 선택하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포기하고 물질적 자, 지구의 남반구에서 색출되는 화석은 거래가 불법이다. 다 100%. 남방구 어디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런데 왜요? 몰라? 북반구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불법이다. 따라서 화석을 타고 팔다가 돈 버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다. 아니 왜 거래가 안 돼요? 왜요? 내가 뼈다가 죽은 거 거래하면 안 돼요? 야, 화석의 제일 중요한 게 전부인데 전부를 알 수 있는 게 고고학자일 거 아니야. 고생물학자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일반한테 전시해가지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 귀중한 정보를 고작 돈 따위 버는데 쓰겠다는 얘기냐? 이런 잔인한 놈. 전 시간에 사실은 말이지. 네. 그래서 공사하다가 화석이 발견되면 무시하고 그냥 공사한대. 왜요? 화석이 중요해서 정발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주장하는 고생물학자가 와서 공사 방해할까 봐. 뼈다가 언제? 응? 뼈다가 언제? 그린 뭐지? 모아놨다 가리게. 죽기를 아니죠.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뼈 흔적은 사실 가치가 손상이 된다. 와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주변이랑 비교해서 정보를 할 거 아니야. 뼈다귀만 가지고 뭘 하려고? 전시나해. 뭐라고? 전시를 해. 저희가 이따가 자, 보고 있던 그래서 거 뭐예요? 뭐라고? 전시되어 있는 거 뭐예요? 막 연구 끝났거나 아니면 예전에 불법이 되기 전에 거래됐거나. 미리 거래해 놓을 걸. 아니 사실 화석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 미리 거래해 놨어야 했는데. 진짜 오래됐다니까. 예를 들어 판타지에 나오는 공룡 같은 거. 아니 공룡이 아니라 용 같은 거. 이용이 있어. 공룡 뜻이 공포스러운 용이란 뜻이잖아. 그 다음 아닌 중세 것 같은데. 시대의 드래곤 슬레이어 맞다. 중세 시대의 드래곤 슬레이어 같은 거 전설이 왜 들어 다녔을까? 당연히 드래곤 뼈다귀를 들고 다니니까. 응? 드래곤 뼈다귀를 자기가 잡은 거라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으니까 화석이라고 그러고.
화성을 즉 자생각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거대한 초식 동물 같은 거 화석이 발견되면은 제일 흔하게 발견되는 데는 척추다. 야, 고래 고래 괜찮 보이잖아. 근데 갈비뼈도 붙어있고. 그냥 고래 갈비뼈 들고 다니지 잘 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커다랗게만 하면 되니까.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 왜 외눈박이 거인 사이클롭스 키클롭스라고 하지? 전설이 왜 흔할까? 그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왼발이 거인이요? 발견됐어. 니도 아는 생물이다. 코끼리라고. 왜그 왼발이 거인? 코끼리 두개골 보면은 그 코가 슉 나오는 부분이 눈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거든. 그래서 그 부분, 그 커다란 눈구멍이 하나만 있는 저 대가리 졸라 큰 대가리가 나오니까 왼박이 거인이라고 생각했지. 눈구멍 뭐라 생각했대요? 눈구멍인지 몰랐겠지. 와 앞에 커다란 눈이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너무 높게 평가하지만 그렇게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근거가 없지만 야 메모드 있다 메모드. 코 있는 부분 잘 봐봐. 누가 봐도 눈깔처럼 보이지. 꽂혀 있는데 이미 뭐라고? 꽂혀 있어서 구멍이 안 보여요. 아니 그 상하 하나 옆으로 슉 올라오면 바로 위에 코 시작되는 부분이잖아. 그럼 눈이 여기 달려 있는 거잖아. 여기 눈이 달려 있는 거잖아. 아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누가 보면 눈깔처럼 보이잖아. 옛날 사람들이 싫어 보여주셨지. 지금 1.1 최소 1.0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보실까? 그래서 몽골에 영전설이 없었던 걸지도. 아니요. 몽골이야말로 진짜 심각하지. 왜요? 사막이잖아. 몽골에 영전설 없잖아요. 있어. 중국이랑 같이. 아 거기서 돌아다니면 진짜 국립바닥에 널려 있는데 뭔? 매달 기념품으로 거래만 안 하면 되죠. 즉 동양에 용 전설이 있는 이유가 실제로 발견이 되니까 그렇지. 근데 거래 안 하는 건 안 돼도 반출은 가능해요. 그건 모르겠다. 나라 바꾸고. 그것까진 모르겠어. 자 그래서 자 표준 화석 이런 거랑 시상 화석 구분을 해볼까? 표준 화석 뭘 표준 화석이라고 한다고? 일정 기간 동안 변성하다 멸종하고. 네, 그래서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건 뭘 알 수 있냐면은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얘는 주로 짧은 시간 동안 번성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포인트야. 자, 짧은 시간 동안 번성했다는 건 아무 데서나 발견된다는 거지. 꽤 많은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좁은 시간이라고, 즉 좁은 시대만 살았다는 뜻이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은 표준화석은 왜 표준화석이냐 하면 얘들 이 종 자체가 짧고 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공룡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 때에만 살았다. 근데 중생 때 지배종이다. 그럼 어딘가 땅 파가지고 공룡이 나왔다면 아 얘가 무슨 공룡인지 몰라도 하여튼 중생 때겠다라고 알 수 있잖아. 맞나? 그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아직까지도 공룡이 살아남았다면 표준 화석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지. 그럼 치킨은 화석이 안 돼요. 뭐라고? 치킨은 화석이 안 돼요. 누구? 다. 네, 안 되죠. 아, 미래엔 쓸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면 지금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닭들이 도축되고 있어요.
근데 도출 대장을 지진하면 답변만 잘 나올지도 모른다. 이미 다 지킨으로 먹어버리고 먹힌 남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다리나 종이 살아남았다는 게 문제지. 자, 그래서 만약에 표준 화석이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면 옛날에 살던 옛날 시대인지 지금 시대인지 구분이 될 리가 없지. 즉 표준 화석이 뭐다라는 걸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다. 지금 현재 없을 표준 화석이다. 일단은 아니 더 정확하게는 현재도 살아남는 놈이 표준 화석이 될 리가 없다는 뜻이다. 됐나? 자, 그럼 이거는 반대로 나오는 시상화석은 뭘까?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왜 시상화석이라고 그럴까? 시상은 뭘까? 우리가 시대 상황, 즉 그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생각해볼까? 화석을 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걸까? 탈이 달려 있었으면 좋았다. 뭐게 뭐야? 얘도 지금도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산호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잘 사니까 산호화석이 발견된 그때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지. 그 물고기가 나왔으면 바다겠지 뭐. 그치? 설마 옛날엔 물고기가 날아다녔겠네? 즉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얘랑 정반대로 아직도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그보다 공식적으로 써야 되니까. 얘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상황을 알면 아무데나 살면 안 되겠죠. 특정 환경에서만 좁은 범위라고 하죠. 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다. 좁은 서식 범위라고 하는 건 특정 환경이라는 뜻이죠.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니까 걔가 살던 환경이 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열대에도 살고 온대에도 살고 중부 북지방에도 사는 식물이 튀어나왔다. 그 걔가 어떤 범위에서 사는지 알 수 없잖아. 네. 그냥 다 사니까. 그러니까 가려 사는 놈들이 시상화석이겠지. 즉 얘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가늘고 길게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는 서식지를 보고 과거에도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다. 아까 지사의 법칙 생각나죠? 얘나 지금은 똑같겠지 뭐. 그래서 얘들은 사실은 현재도 번성까지는 아니지만 살아있다. 그러니까 표준 화석이다, 시상 화석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첫째 기준은 아직도 있나 없나? 그 지금은 흔하면 안 되겠지. 특정 지역에서 살아야지. 자, 그래서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건 시대 배우면서 천천히 배울 거니까 역시나 얘가 없고 있나요? 맨 뒤에 대표적인 표준에서 고생대 3엽충. 왜냐면 고생대 끝날 때 다 멸종이 있거든. 근데 고생대는 그렇게 많았다. 그걸 지금 구출수 뭐라고? 왜 멸종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고생대 말에는 살아남는 게 불가능했어. 살아남는 게 기적이지. 나중에 대멸종 이런 걸 다루겠지만은 고생대 말 대멸종 즉 제일 많이 죽었네요. 대멸종 나오긴 한데 그보다 더 많이 죽었어. 육상 생물 종이 다양해서 그 정도지. 생물 수 고생대는 대부분 생물이 바다에 살거든. 근데 바다에 사는 생물 종 기준으로는 아마 종 자체가 95% 정도 없었어. 재밌긴 뭐길래? 그땐 재밌어. 꽤 재밌는 얘기가 걸렸어. 간단히 얘기하면 지구 전체 바다가 산성화가 됐다. 그래서 사실 해양 생물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어야 정상이야. 어떻게 살아남았지? 알겠어.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지금 현재 바다에 사는 생물들, 그 물고기는 웬만하면 불에란 걸 가지고 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원래 물속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불에가 있을 필요가 별로 없다. 물이 나와서 호흡하고 들어가요.
응, 그래서 물러나서 호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 불에가 아니라 폐지. 그래서 육지, 특히 강에 사는 애들, 강에 살던 물고기 일부는 폐를 발달시켰다. 그런데 고생되는 말에 바다, 원래 그 강에 살던 애들은 바다에서 도망 나오는 놈들이거든. 근데 고생된 말에 바다가 전멸하니까 육상, 즉 강으로 올라왔던 놈들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쓸데없어진 폐가 불에로 바뀐 거야. 즉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와서 폐가 필요해서 폐를 발달시켰는데 다시 바다로 가니까 폐가 없으니까 불에로 바뀐 거다. 즉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불에가 있는 애들은 고생된 애는 바다에 살던 애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불에 어린애 없지 거의. 얘기했잖아. 고생된 말에 바다의 생물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불에 산성이 돼요? 저는 말했는데.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시베리아의 약 3분의 1 면적이 동일한 화산으로 덮여있다고 했죠. 즉 시베리아 한 3분의 1 정도는 화산체 하나라고 해요. 그 정도의 화산이 폭발했으면 지구의 대기 성분이 멀쩡할 리가 없어.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게 이산화황. 이산화황이 물에 넣으면 황산되죠. 지금 또 터질 수도 있어요. 없다. 그 정도의 규모로는 당분간 없었거든. 왜냐면 그 정도의 마그마가 모이려면 두꺼운 대륙 지각이 필요하거든. 예를 들어 초대륙이 형성된다거나. 즉 고생된 말을 그렇게 크게 폭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거 없으니까 그 정도의 화산 폭발은 택도 없지. 그럼 인생에 현재로서 제일 큰 거는 옐로스톤이에요. 응? 현재로서 제일 큰 폭탄 화산이 옐로스톤일 거예요. 아, 옐로스톤보다 큰 추화산 4개 더 있다. 제일 큰 게 뭐예요? 일단 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바로 밑에 있는 저게 될 거예요, 일본. 일본은 아수산. 될 거예요. 그게 옐로스톤보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마그마가 크기 자체는. 이런 타다라. 그다음 또 폭발할지는 모르지만은 규모 자체는 끝장나게 큰 화산도 있다. 뭘? 타문 메시프라는. 구멍 내면 터져요. 그 바다 밑에 있어가지고 구멍 내기 힘들 거야. 참 어쨌든 표준에서 고생된 3년 왜냐고 아직 이제는 없잖아, 그지? 중세 공룡 지금도 있냐? 치킨 말고. 그다음 암모나이트도 없잖아 지금, 그지? 그다음 신생대 표준화석이랑 메모되고 화폐석 지금 없다. 화폐석 자주 나오는데 단세포 생물이다. 신생대 왜 단세포 생물이 표준화석인가 이상할 수 있겠지만은 화폐석 저게 단세포 생물인데 크기가 10cm짜리야. 단세포가 10cm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될 수 있어. 어떻게요? 그 화폐석이라고 하는 게 화폐 모양으로 석회암이 만들어진 거거든. 예를 들어 껍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화폐석의 뼈다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한쪽은 단세포가 덮고 있었겠지. 그리고 단세포가 10cm 생긴 게 신기하다고. 그럼 타조알. 그것도 단세포인데. 타조가요? 타조알. 네? 단세포잖아. 그래요? 모든 알은 전부 다 단세포야. 그 타조알 10cm 먹는데 뭘 세상 놀라고 그래? 그렇지 단세포예요. 단세포라니까. 이거 단세포 아닌 것 같은데. 단세포야. 세포 극히 일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난황하고 단백질이잖아. 세포는 하나야. 사람도 정자일 땐 세포 하나예요. 라고 봐야지. 그 사람이 남자일 때겠지 왜 정자일 때야? 남자일 정자는 전부밖에 없고 그렇네. 나머지 필요물질이 난자에 다 있는데. 남자일 때요. 그 난자하고 알이랑 똑같은 건데 당연하지. 신기하네. 심각하게 개뿔. 자, 그래서 표준화석은 사후설이 그 뒤에 지지시대 하나씩 보면서 표준화석은 다시 나오니까 갖다 버리시고 시성화석 보자. 특정 환경에서 번성. 그 얘기는 좁은 지역에 산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걔들이 나오면 보나마나 그 환경일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생물의 화석을 통해 과거의 생물 살던 시기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 왜냐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 시상 와서 당연히 지금도 이 놈들이다. 이것만 빨리 정리하자.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시상에서 대표적으로 산호 지금 있나? 네. 네, 그러니까 시상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산호가 안 되는 사나? 따뜻한 바다에 살지 빛은 바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대 바다. 그리고 빛은 바다야 되니까 깊은 바다도 아니거든. 지금 산호가 거기에 사는 거. 그럼 옛날 사람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았겠지. 네. 그럼 예를 들어 이 산호 화석하고 민재 화석이 같이 나왔다 치자. 처음 보는 민재 화석이 같이 나왔다 치자. 그럼 알 수 있는 거? 아, 민재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고사리 마찬가지 육지에 습하고 비가 안 오는 환경에서 사는 거죠. 비가 안 들어와요? 비 잘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왜요? 양지에서 못 자라지. 자라기 힘들지. 그렇구나. 그랬어요. 네. 오시면. 그럼 예전 고사리 화석이 나오면 그때도 아마 그 환경이었지. 그러니까 거기에 민재 화석이 같이 나오면 아, 민재라는 생물은 육상에 살던 습하고 어두침침한 곳을 좋아하는 왜 어떤 곳에서 어느 팀이 바뀌었어요? 단어가. 알게 말이야. 오히려 부용되긴 했는데. 센 애들이 안 보이는데요. 네, 하여튼 거기에 살던 생물이다. 그러면 예측할 수가 있다. 단체를 바뀌어놨어요, 혹시 저? 뭐라고?